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2년 경상북도 공무원 시험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2월 11일자로 공고가 됐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찾나 자꾸 질문을 주셔서 자, 여기서 보시면 시험이란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시험. 근데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모르겠잖아요. 저는 한 번에 여기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 컨트롤 F 누르고 시험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오죠. 네. 바로 요거죠. 경력 경쟁과 공개 경쟁이 있습니다. 경채, 공채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공채. 경채는 여기 경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격이나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요걸 이제 요거죠. 22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있고 밑에는 이제 부수적인 자료들이 붙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산점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산점은 여기 붙임 2, 3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자, 희한하게 파일명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파일명이 이상한 걸로 변해서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는 바꿔놨는데 불편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파일명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보기가 편하시겠죠. 자, 선발 인원은 1732명. 자, 1회는 우리가 간호직으로 이미 공고가 됐죠. 그래서 2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그 시험마다 회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구 내년에 대구 2회가 언제 있죠? 이러면 내년에는 10월 달에 2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순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회, 2회는 그 해에만 고유하게 붙이는 넘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막 죽으려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버리시고 그냥 6월에 보는 시험 9급 공채, 그 다음에 10월에 보는 시험 7급 공채,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자, 8급 보건진료가 있고요. 간호직 보신 분들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일반 행정이 580명. 시군 구분 모집이란 걸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에 이제 요거에 대한 거주 제한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주 제한 요건에 충족을 못하면 못 보죠. 울릉 같은 경우 지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일반 행정만 있습니다. 일반 행정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거주 제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경북도 5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지 얘는?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도청, 그다음에 도청의 사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배치를 받는다. 도청은 경상북도 도청에 가시면 나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자, 그다음에 세무. 네, 세무 56. 마찬가지죠. 경북도가 있죠. 어떤 분들께서 시험 원서 접수할 때 일반 행정, 일반 경북도를 선택해요. 포항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경쟁률이 올라가 버려요. 그 나중에 경북도가 그거 아니에요? 난 경상북도 시험 보는 건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산, 사회복지 등등. 네, 어디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밀렸네요 갑자기. 자, 그래서 요 인원수는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렇죠. 네. 자, 보건. 네, 보건이 68명인데 뭐 그렇게 이렇게 골고루 빼버리면 골고루 나누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다음 또 많은 토목. 네, 토목 많은데 역시 또 이렇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도가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나누기 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 인원은 많은 거거든요. 사실 따져 보면. 네, 많은 축에 들어가는 거. 사회복지 안 보고 왔네요. 사회복지가 113명. 네, 113명.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광역시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한 명짜리도 많고 이렇죠. 자, 그렇게 되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6월 18일 날 보는 시험에 전부 다 시설 관리가 있네. 시설 관리. 시설 관리 두 명 있네요. 네. 화장장 운영 관리가 아예 있네요. 직무까지. 자, 시설 관리가 두 명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운전이 여기 있습니다. 운전이 공채로 네, 공채로 경상북도는 시행이 되고 인원수는 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요 정도입니다. 그다음 3회가 이제 7급을 포함한 10월 달에 보는 시험이죠. 그래서 7급 16명, 16명 뽑고 농촌지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상하다. 고졸 전형 같은 게 안 보여요. 경채 있습니다. 경채. 이게 파일을 두 개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에 다 합쳐 놓으면 좋은데 꼭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혹시 없다 내 직렬이 그러면 경채를 꼭 한번 보셔라 하는 거죠. 자, 시험 과목은 이미 나와 있는 대로 5과목 필수죠. 이것까지 뭐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시설 관련 볼까요? 시설 관리 국어 한국사 사회 서울시랑 같죠.
네, 서울시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은 우리 경북에서도 뭐가 나왔네. 그럼 경북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동안 서울시만 바라보고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니까. 네. 뒤에 이제 자격이 나와요. 그래서 자격은 뒤에 보셔야 되겠다. 3회 네, 있다. 자, 시험 항목 1, 2차 병합 실시라고 돼 있죠. 1차, 2차가 뭔데 병합을 하지? 병합 뭐예요? 합친다는 건지 합친다는 거. 그래서 선택형 필기시험. 이거에 대해 굉장히 꽂히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네. 몰라도 되시는데 굳이 알려드린다면 1차가 국어, 영어, 한국사, 2차가 나머지 두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이에요. 합쳤다. 왜? 우리 5과목 보는 거 알고 있잖아요. 5과목을 한꺼번에 보죠. 그날 가서. 그렇기 때문에 1, 2차 병합은 그냥 5과목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형 필기시험 뭐예요? 객관식이란 뜻입니다. 객관식. 사지선다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이란 뜻이에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 어떤 분이 선택형 필기시험을 보고 선택 과목이 또 있나 보다 이거 말고. 네. 상상력이 하늘을 찌르죠. 네. 자, 여기나 뭐 100점 만점이고 과목당 20문항씩 사지 선택형이다. 사전에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문항당 1분 기준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100분의 100문제. 예. 100분의 100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푸는 거예요. 한꺼번에. 순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면접 시험이 있다 하는 거고. 자, 응시 자격에 본인 미달되는 게 있나 여기 보셔야 돼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 뒤는 다른 얘기인데 요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주 제한 나왔죠. 이제 드디어. 자, 일단 일반 행정이 아닌 직렬은 그냥 다 요 1번, 2번으로 끝나는 거죠. 일반 행정이 아닌 경우는 1번, 2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2번이 뭐예요? 1번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1월 1일 이전부터 대신에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살고 있었다. 저는 3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요. 그러든가 말든가 어쨌든 1월 1일 이전부터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사는 사람이 2번을 통해서 3년 이상 살았다. 1월 1일 이전까지. 그러면 또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구에 살아. 근데 예전에 경상북도에 살았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AND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난 1년밖에 안 살았는데요. 된다니까요. 이전에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1월 1일 이전에만. 주민등록이 경상북도로 돼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제 일반 행정, 아까 다른 직렬 다 상관없다 그랬죠. 일반 행정에 여기 일반 장애인 저소득 다 마찬가지고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청송군 의회는 3년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여기는. 청송을 보고 싶으면 청송에 3년. 영양은 영양. 그래서 여기 해당 군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나는 울진에 살았으니까 울릉이 되겠네? 안 되죠. 뭐가? 일반 행정. 일반 행정.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반 행정. 다른 거 아니에요. 일반 행정만. 네, 이게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될까? 이게 크로스가 되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해당 군이라고 밑줄도 꺼놨죠. 그래서 예천 살면 예천 되죠. 봉화 살면 봉화 되죠. 근데 봉화 사는데 예천 안 되죠. 그러니까 살면 되는 것도 아니죠. 3년 이상 또. 3년 이상. 3년 이상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자꾸 낮은 지역이라고 자꾸 쓰니까 이제 거주 제한을 둬버린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걸어 놓은 겁니다. 다들 낮은 지역 가서 쓰고 싶으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군위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경북 맞죠? 군위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군위가 따로 뽑죠.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뽑는 거고 의회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경상북도로 뽑고 나중에 바뀌면 그냥 통째로 바뀝니다. 그냥 소속이. 네, 그때 아마 또 별도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는 그냥 경상북도로 뽑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자격증 있죠. 네,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결국 간호사들이 4월 30일 시험 보고 또 보건진료 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니면 보건직을 보든지 해서. 다만 이제 과목이 다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거는. 그다음 전사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여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쫙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회복지 역시 1, 2, 3급 중에 하나, 사서 1, 2급, 정사서, 중사서 중에 하나, 속기, 한글 속기 1, 2, 3급 중에 하나, 시설,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중에 하나, 위생사 영양사 중에 하나, 운전, 일종 대형 운전면허. 별도의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운전. 자, 장애인은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는 거고요. 저소득을 맨날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저소득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자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고 모르면 어떻게 된다? 네, 요거를 이제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수급자 증명서란 거. 한부모 가족 증명서란 걸. 그러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여기저기 묻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 얘기를 뭐하러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쓰고 다녀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니 관공서에 어떻게 지금 등록돼 있는지 모르니까. 정황상만으로 공무원 시험이 통과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작년에 국가직 저소득 하신 분 중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 생각은 저소득인 거야. 나는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서류로 다 되는 거예요. 서류로. 그래서 위에 있고 반드시 읽어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왜? 이거 되게 쉬운 글자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런 증명서를 보통 구청이나 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청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응시원서 접수 기간 3월 20일, 25일 전국 다 동일합니다. 자, 전국에서 한 군데만 접수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부터 네, 제주도까지 전부 다 한 군데만 접수가 가능해요. 중복 접수 금지. 9급, 7급 동일합니다. 이 날짜 똑같아요. 접수 기간. 그다음에 응시표 출력이란 게 이제 시험 장소 공고가 나오거든요. 6월 3일 날. 이때 이제 응시표를 출력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 시험 장소 어디다 이런 게 나오죠. 수험 번호도 나오고. 시험 장소 공고가 뭐가 중요하지 이런 분 있죠. 시험 어디 가서 봐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자, 시험은 6월 18일. 그다음에 이제 3회는 10월 29일. 전국 동일. 네, 역시 합격자 발표나 이런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시험 보고 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다시 들어와서 보셔야 되겠죠. 자, 응시원서는 local.고시.go.kr. 서울시도 이제 여기서 네, 같이 접수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역시 접수할 때, 요건 시험 장소 공고할 때 토탈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어는 7급에 관련된 거죠. 네, 7급 보실 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그리고 모르겠다, 7급인데 난 잘 모르겠다.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잖아, 이봐. 있는데 안 봐. 예.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 보니까 모르는 거고.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한글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아니,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이 시험 공고란 건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해석하시면 돼요. 다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나오니까 5명 이상 공개 경제시험 뭐야 이거 합격 예정인원 30%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쪽 성을 자르고 한쪽 성을 그러면 넣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다 읽어봐야 돼. 추가로 합격한다. 추가로. 10명을 뽑는데 한쪽 성이 8명이야. 그럼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명이 돼야 되잖아. 70%, 30%니까. 그래서 1명을 더 추가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럼 11명이 되잖아. 그런 거예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한쪽 성에 여기죠. 여기 그래서 써놨어. 여기다가 또.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안 보죠. 여기 대충 보고 야, 뭐 이건 완전 뭐 기울어진 운동 그 기울어진 운동하고 의미가 안 맞는 말인데 어쨌든 뭐 완전히 뭐 우리한테 불리해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합격은 못 해요, 본인들. 요 정도 실력이면 합격 못 합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도 뭐 안 보고 이해도 못 하고 하는데 국어는 어떻게 풀어요? 못 풀죠. 다른 시험 문제 어떻게 풀어요? 못 풉니다. 저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자, 가산점 적용은 취업 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그다음 직렬별 가산 대상자.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요거죠. 직렬별 가산 대상자. 왜냐하면 이 취업 지원 대상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국가유공자, 예우, 독립유공자, 고엽제 뭐 이런 분들 과 그의 자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직계 가족, 직계 자녀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없죠, 대상자가. 근데 이제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은 있을 수 있죠, 많이. 그래서 내려갑니다. 요거는 읽어보시고 역시 본인이 아닌 거를 읽어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기 고용노동부 갔다 왔다. 네, 취업 지원 대상자다. 그건 본인 생각일 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설명이. 설명을 안 보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 그다음 직렬별 이제 가산 대상 자격증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필기 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가산점은 그리고 아까 필수 자격증 있는 거 있었죠. 속기, 뭐 사회복지 이런 거, 운전 이건 언제까지 따야 돼요? 그거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따면 됩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 그래서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 좀 늦게 나오죠. 그러면 응시할 수 있어요. 다만 면접시험 지나서 나오면 무효해요. 그래서 그때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응시도 안 되나요? 맨날 물어보죠. 그리고 필수 자격증 전산 같은 경우 그게 6월 17일 날 나온다 그래요. 결과가. 일부러 6월 17일이 아니구나.
6월 17일 대부분 산업기상가가 6월 17일 날 나와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래. 6월 18일 시험이잖아요. 요거.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해라. 그래서 그날 나오면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 그날 입력하면 돼요. 여기 이제 입력하는 날도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 행정, 세무, 사회복지는 변호사, 변리사 이건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술 직군에는 이렇게 들어있죠. 우리 9급 위주니까 자, 9급. 기능사 3%, 산업기사 이상이 5%. 기사나 산업기사는 5% 똑같아요. 자, 5%면 몇 점이에요? 평균 5점. 기능사 평균 3점. 본인 점수에 평균 5점을 더하면 됩니다. 기술직량 옛날부터 평균으로 나왔기 때문에 평균이니까 플러스 5점을 하면 돼요. 평균 5점을. 어떤 분들 진짜 재밌는 산수를 한번 여러분들 내보면 이거예요. 자, 각 과목당 5점씩 더하는 걸까요? 평균 5점을 더하는 걸까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과목당 5점씩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나. 예? 예? 25점을 5로 나누나 그냥 5점을 더하나 똑같잖아요. 야, 순간 착각 들죠. 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 5점을 어쨌든 평균 가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자격증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그 붙인 파일이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된다.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남의 지역 거 잘 알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소위 이제 발이 넓으신 분들. 그래, 시험 보고 나서 입력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 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하는 지역은 원서 접수할 때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려서 죽는 거죠. 왜 남의 거 기웃기웃해요? 그러니까 자기 걸 봐야죠. 자, 전출 제한이라는 건 다른 지역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년 전출 제한이 걸린 곳이 있죠. 군 지역 주로. 왜냐면 이것도 합격하고 다들 그 생각 하잖아요. 합격하고 나는 더 큰 도시로 가야 되겠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 그걸 5년 동안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3년 전출 제한 전 지역. 이건 뭐 지방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쨌든 근무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어떤 기회를 보고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은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역 옮길 때 다시 시험을 봐요. 많은 분들이 시험 봅니다. 자, 요거 이제 시험에 응시되는 거는 장소 공고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적은 없고요. 아까 시설 관리가 있었죠. 화장장 운영 관리예요.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붙인 파일들. 그 다음에 경체 부분 얘기했죠. 경체. 여기 없는 것들 혹시 경체에 또 나와 있나?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로 날짜가 다르면 경체, 공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날짜가 좀 다르죠. 그래서 둘 다 지원 가능해요. 타 지역하고도 다르다. 그럼 또 돼요. 경체 특히. 그러니까 이게 공채는 같은 날 같이 보고 아까 원서 접수도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 내가 저쪽에 거주 제한이 돼. 어디가 가령. 근데 거긴 경채가 날짜가 다르네. 경상북도는 며칠인데 저긴 또 달라. 그럼 세 개 다 볼 수 있어. 공채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날짜만 겹치지 않으면 다 응시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방직이니까 거주 제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길고도 어려운 방송. 네. 반드시 시험 공고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